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홍사명입니다. 제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별명이 홍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홍삼 관련돼서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비슷한 별명이 붙곤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홍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무료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왜 무료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예전에 그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그 10만 장병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중국 관련된 일을 오래 해왔지만 발전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 커가는 중국 국력에 대비해서 우리들도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차원에서 좀 무료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단순히 무료 강의라고 해서 질이 아주 뭐 조금 머중이 떠중이 뭐 아무나 와서 그냥 대충 강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생활과학부 그리고 경영학 부전공 졸업을 했고요. 상해 재경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무학 석사를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 유학생 중에서 최초였고요. 또 저희 과에 저 한 명, 저만이 유일하게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금융업계에서 종사를 오래 해왔고요. 또 중국 현지에서 전략 컨설팅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문학적인 내용, 어학의 문법에 아주 깊이 있는 뭐 학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언어 자체 그리고 또 실무에 접해서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다른 강사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자세한 얘기를 처음에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 강의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또 질문 또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차이나는 중국어라고 검색을 해 오시면 제 카페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제 목표는 24시간 안에 답변을 해드린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물론 뭐 아직은 꿈이겠지만 회원수가 몇만 명이 돼서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물론 제 혼자 힘으로는 힘들 거고요.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같이 이렇게 답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최대한 회화 중심 그리고 기존의 학원에서 이렇게 너무 진부하게 가르치는 것들을 탈피해서 제가 배워왔던 그 방식 그대로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조금씩 해드릴 거고요.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과입니다. 한자를 중국어를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거는 니하오마 이렇게 있습니다. 니하오마. 그리고 우리말 뜻은 영화 많이들 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성조를 이제 보통 모든 중국어 책은 첫 페이지, 첫 장에 성조부터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서 성조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한 3개월 이상을 문법이고 단어고 거의 무시를 하고 성조 연습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성조 연습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영화 보시면 이제 무술을 실제로 배우기 전에 기초 훈련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연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 가르쳐 보니 성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흥미를 잃어서 중간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조는 간단하게 양념처럼
수업 중간중간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어를 정말 열심히 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 제가 뭐 성조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너 성조 정말 이상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정도의 수준에 와 보니 성조라는 것이 열심히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이게 약간 노래도 하시다 보면 음치가 있어서 노래가 안 되듯이 성조도 약간 노래나 랩하고 비슷해서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포기하시면 됩니다. 쪽집게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 보시면 뭐가 시험에 나올지를 잘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오는 거를 빨리 공부하지 않고 그냥 너무 스킵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성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열심히 해보시고요. 자기가 조금 소질이 있다 그러시면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하시되 좀 안 되는 것 같다 한 두세 달 해보시고 안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얼른 포기하셔도 됩니다. 아니 무슨 중국어 강사가 성조 첫 시작부터 성조를 포기하느냐라고 포기하라고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국에 처음 갔었을 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중국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한국인 분들, 제 주변에 아시는 한국인들 모든 분들 중에서 중국어를 제일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중국어를 아주 서울말스럽게, 즉 성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말처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일정 정도, 물론 성조가 달라지면 똑같은 단어라도 뜻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성조가 조금 이상하거나 성조가 틀려도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조금 해보시고 안 되면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성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는 게 좀 무의미합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목으로 익혀야 되고요. 목에 있는 이 근육들로 성조를 익히셔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성은 솔로 시작해서 솔로 끝나는 성조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마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솔 같으면 마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솔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성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 발음이 너무 후지진 않지만 그래도 네이버 사전 같은 데에서 이제 성조를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제 발음도 들어보시고 또 인터넷에서 중국 원어민 발음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성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솔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집중을 해서 천천히 끌어올리시는데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지만 중국인들도 실제 대화에서는 매우 빠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도에서 솔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음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빠르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삼성이 제일 어려운데요. 이거는 실제로 삼성만 해본다고 하면 내려갔다 올라오는데요. 일단 기초 입문 단계이다 보니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좀 고급 과정으로 가시면 삼성이 아주 다양하게 변화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거는 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글로 또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많이 들어보시고 또 목의 근육으로 많이 연습하셔서 몸으로 체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성 같은 경우에는 일성하고 반대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음입니다. 이것도 강하게 빠르게 끊어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국인 분들이 사성이 쉬운데 그냥 해보면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회화를 하시다 보면 이걸 까먹으세요. 특히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중국어로 어떻게 하죠? 영화에서 많이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이따가도 본문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시에시에 이렇게 하거든요. 시에시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을 올리다 보니 시에 이것도 시에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조와 우리나라 발음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좀 성조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발음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걸 이제 보가 아니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BO가 보로 발음이 날 때도 있고 뽀로 발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이제 더 있는데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포, 모로 성조 연습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1성부터 4성까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뽀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성입니다. 뽀, 예, 솔에서 솔로 끝나는 음이죠. 그 다음에 2성입니다. 보, 3성입니다. 보, 4성 해드리겠습니다. 뽀. 언어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정말 중요한 비법 하나고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어 발음이 이상하신 분들이 뭐냐면 이 뽀 발음을 뽀로 해야 될 때 보로 하시고 보로 해야 될 때 뽀로 해서 발음이 조금 촌스럽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어떤 때 뽀가 발음이 되고 어떨 때 보가 발음이 되는지 한번 앞에 제 화면을 다시 한번 돌리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눈치채시면 굉장히 언어에 센스가 있으신 분이고 조금만 하시면 금방 중국어를 마스터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답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성하고 4성이 강한 음입니다. 솔 이렇게 올라가는 음이고 솔에서 도로 마 이렇게 끊어지는 음이다 보니 거센 될 수 있으면은 보통 발음보다는 조금 더 된소리 발음이 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가 아니고 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뽀 쌍비읍입니다. 1성과 4성의 경우 강한 발음이 되고 우리나라 발음으로 했을 때 된소리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뽀 1성, 뽀 4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성하고 3성은 올라가는 부드러운 음입니다. 그래서 뽀 이렇게 하지 않고 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성, 보, 3성, 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포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성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포, 2성, 보, 3성, 보, 4성, 포. 네, 마지막 모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자, 2성입니다. 모. 3성. 모. 4성. 모. 자, 여러분께는 시간 관계상 제가 2번씩밖에 안 해드렸지만 최소한 저는 정말 제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중국에서 이제 사는 동안이었지만 틈만 나면 이거를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실제로 한 4-5시간 가량은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틈 날 때마다 조금 특히 1성 같은 경우에 솔 이게 좀 창피하거든요. 연습하기 좀 힘들고 혼자 있어도 사실 창피해요. 이 1성 같은 경우에 또 3성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창피할 수가 있는데 그 창피함을 극복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회화에 들어가기 앞서 단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한자인데 간체자고요. 간체자라고 하고요.
자료들은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그 영어 알파벳을 병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피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자를 이렇게 쓰지만 이 병음을 가지고 저희가 발음을 익히고요. 그리고 한자를 타이핑할 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때 이런 영어 발음을 쳐서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발음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이게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이런 표시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시들, 그리고 이런 표시들, 또 이런 표시들,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조 표시인데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한 가지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성조 포기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포기하시면 좋은 게, 이거는 반드시 포기하십시오. 여기 있는 한자 새로운 단어 배웠다 그래가지고 보면 100번씩 50번씩 써가지고 이 한자들 외우고 계시거든요. 초급 단계 분들이. 이거 한자 써서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한자를 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병음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한자는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당장 슈퍼에서 물건 사는 거, 햄버거 가게에서 빵 사 먹는 거 이런 게 급했기 때문에 저는 한자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이 발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배우지 않고 발음을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한자는 이게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익더라고요. 이 한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굳이 여기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안 외우셔도 되니까 넘어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성조하고 특히 성조는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발음은 못하더라도 이 단어가 몇 성의 성조라는 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알파벳 발음과 성조를 반드시 잘 외우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 이렇게 V자로 표시된 기호가 삼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고요. 니, 삼성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너, 당신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오. 네, 삼성이죠. 좋은.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매우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오샹. 이 자오 이거는 삼성이고요. 샹 이건 이제 사성이 되겠죠. 자오샹. 오전 아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 또한 역시 뭐뭐도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면 영어에 also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시에시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고요. 보통 중국어에 사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 5성인 것 같습니다. 그 5성이 뭐냐면 마지막 5번째 성조가 뭐냐면 경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입니다. 즉 가볍게 이렇게 톡 찍는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어떻게 읽었나요? 시에 이렇게 읽지 않았죠. 분명히 사성 어떻게 읽으라 그랬나요? 속에서 도로 떨어지니까 시에 이렇게 읽는 거죠. 두 개니까 시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인들 뭐 발음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또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누가 시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실제로 대화에서 시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에 시에가 경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뭐 특별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시에 발음을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쉽게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경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에 발음하지 않고 시에 앞에 시에는 강하게 뒤에는 약하게 이렇게 특히 사성이 나올 경우에 둘 다 강한 발음 실제로 발음하기 힘드니까 뒤에
발음은 경화가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부용, 부용. 자, 부가 이성이죠. 요것도 다음에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릴 텐데 원래는 뿌 사성입니다. 그런데 이 뿌가 이성의 단어를 만나면 사성의 단어를 만나면 이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용 이렇게 하지 않고 부용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러겠습니까? 뿌가 사성인데 사성 단어를 발음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성으로 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첫 시간이라 너무 복잡한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가 짜이, 다시라는 뜻이고요. 찐, 만나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짜이, 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만나다.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 짜이, 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짜이, 찐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이, 찐, 짜이, 찐. 뒤에 찐은 경화시켜서 약하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특히 여자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성, 찐, 짜이 이렇게 내려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경성이니까 물론 약하게는 읽습니다만 한국 여자분들이 이제 중국인들하고 작별 인사를 할 때 우리말로 어떻게 하죠? 우리말로 할 때는 안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짜이, 찐 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정이 없게 느껴지니까 짜이, 찐 이렇게 끝으로 올려서 하시는데 이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요. 중국인들도 실제로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언어 습관이라고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반드시 짜이찐, 짜이찐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회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거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여기 보시면 니하오가 있고요. 안녕하세요라는 문장 뜻이고요. 뒤에 요게 붙었죠. 요게 마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따가 그래마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문장 뒤에 마가 붙으면 니하오 마 이렇게 붙으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니하오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평소문이 되는 거고요. 니하오 마 하면 안녕하십니까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니하오 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건하오, 건하오. 그다음에 이제 답으로 뭐 똑같이 건하오, 니하오 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조금 바꿔봤어요. 보통 일반 교과서들에 나오지 않는 거로 좀 바꿔봤는데 닌자오, 닌자오. 여러분들 초급인데 이런 표현들 알아가지고 써먹으시면 중국인들이 그거 어디서 배웠냐라고 되게 놀라실 만한 표현들이에요. 보통 아까 단어에서 나왔지만 자오샹 그러면 아침인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이제 영어화된 표현인데 닌자오 하면은 굿모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니지만 여기 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삼성인데 이성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니라는 단어에 마음 심자를 붙이면 존중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니는 친구나 아랫사람들에게 하시고 조금 더 높으신 분들,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뭐 어떤 비즈니스상에서 좀 예의나 격식을 갖출 때는 닌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중국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닌자오, 굿모닝 이런 뜻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굿모닝 또 뭐 인사를 했으니까 A가 다시 답을 해야겠죠. 나도 좋다. 자, 헌하오 하면은 좋다인데 좋습니다라는 뜻인데 나도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워가 나라는 뜻이고요. 나도 좋습니다. 제가 중국어랑 영어를 다 해봤는데 제가 단언컨대 중국어가 영어보다 한 3배는 더 쉽습니다. 제가 영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 넘게 공부를 막 했지만 실제로 영어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국어는 6개월만 했더니
물론 현지에서 살았던 게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지에서 6개월 살았더니 말문이 트이고 기초적인 회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보시면 나도 좋습니다. 거의 우리말 어순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어가 영어랑 어순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하네, 우리말 언어 습관하고 굉장히 유사하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도 좋습니다. 我也很好. 我也很好. 자, 여러분들 제가 중국어가 영어보다 3배 이상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제가 이거 30일 만에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입문과정 딱 30번만 들으시면 기초 회화는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시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제가 장담 드립니다. 딱 30번만 들으시면 기초 회화, 즉 여러분이 하실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가서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뭐 슈퍼마켓 가서 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고, 핸드폰 카드 충전하고 싶어도 충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할 말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말은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알아듣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일단 내 할 말은 하고, 또 언어라는 게 그 바디랭귀지나 표정, 또 몸짓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길을 물어보실 때 어디로 갑니까?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볼 수 있으면 상대방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잘 못 알아듣더라도 손짓 발짓으로 대충 어느 위치인지 알 테고, 조금 더 복잡한 길이면 어느 위치에 가서 다시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를 딱 30번만 들으시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는 정도로 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일단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에시에 많이 했던 내용이죠. 감사합니다. 자, 요게 또 중요한 표현인데요. 영어로도 thank you 하면은 welcome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어도 시에시에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시간부터 이런 것들을 다 배우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한 표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不用谢, 不用谢. 앞에 단어에서 부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배웠는데, 일단 여기서 뜻을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은 네 괜찮습니다, 또는 뭐 영어에 thank you, welcome 이런 정도로 그냥 답변이다, 시에시에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용시에, 특히 부용은 이건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은 반드시 잘 암기해 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용시에. 그리고 마지막이죠.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짜이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짜이찐, 짜이찐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일과의 본문은 일단 끝났고요. 자, 여러분 최소한 10번 이상, 하루에 10번 이상씩 외우시고, 또 제 2강이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동안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번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10번 하고 내일 또 10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도 10번 하셔야 되고요. 이게 완전 목에 근육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발음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법은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문법을 엄청 열심히 공부해 봤더니 회화하는데 뭐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근데 너무 제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했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문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말 필요한 문법, 국어를 잘해야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국어의 핵심적인 문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중국어는 이제 중국어 고유의 이제 문법들을,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문문, 평서문 만들고 의문문 만드는 건 사실 국어 문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나는 밥을 먹는다, 평서문이죠. 당신은 밥을 먹습니까?
의문문이죠. 저희는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평서문이 뒤에 까라는 게 붙어서 의문문으로 변한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의문문이 어떤 원리로 되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뭐 영어든 중국어든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중국어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평서문은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주어는 뭔가요? 주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주어.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거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고 우리말로 했을 때 은, 이, 가가 붙는 말이 주어입니다. 즉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나는 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영희가 학교에 갑니다. 영희가 주어가 되는 거죠. 나는 또 철수는 그다음에 영순이는 아무튼 우리말로 조사 은, 이가가 붙는 말이 주어가 됩니다. 서술어는 말 그대로 서술하는 말. 보통 동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품사랑 문장 성분하고 조금 다른 건데 쉽게 말해서 동사.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습니다. 먹습니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니하오 하면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당신은 좋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의문문 보시면 우리나라 말은 되게 어려워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법들을 외워야 되는데 중국어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한 두세 가지 특별한 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평서문 끝에 마 요것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하오 이건 평서문이고요. 니하오마 하면은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큰 차이가 없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까? 요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쉬운 게 평소문 뒤에 요거만 붙이고 요거 마침표 대신에 물음표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배운 가장 기본 문법이고요. 여러분 외워두셔야 될 게 또 뭐냐면 중국어 문법 요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말로 주어가 보다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고 우리말로 했을 때 조사 은, 이, 가가 붙는 말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